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시 오리진 오창일의 광고 솔루션에서 진행하는 시인 통합 광고로 시간입니다. 오시 라이온 시리즈인데 오늘은 패션 광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패션 광고는 어떻게 만들죠? 감인가 깜인가 이런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소구, 품격 소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감은 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감,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비시켜서 제가 카피로 써봤습니다. 감인가 깜인가죠. 오늘 G샥,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카시오 시계와 그 다음에 명품에 속하는 스와치, 그 다음에 일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루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 광고를 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션 광고에서 생각해야 될 기본 문제들입니다. 일반 광고 크리에이티브에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패션 광고에서도 더욱더 중요하다. 기본 질문을 해야 된다. 광고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야기했죠. 브랜드의 패션 철학은 무엇인가? 브랜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목표국은 무엇인가? 이런 걸 따져보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광고의 주인공은 브랜드인가? 이번에는 모델로 할 것인가? 모델 중에서 유명 모델인가? 무명 모델인가? 그러니까 메시지인가? 패션 광고는 메시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패션 광고에서 그런 메시지가 더욱더 뚜렷하고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상품의 품질인가, 브랜드의 인지도인가, 아니면 화제작인가, 충성 고객에 대해 어떤 소구할 것인가, 그들의 구매 심리를 무엇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미지인가, 기술력인가, 역사성인가 정말 검토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죠. 제작 회의가 굉장히 깊어지고 바빠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패션 광고에서 질문해야 될 질문은 배불른 효과를 우리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배불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부를 가진 상류층 소비자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자신의 계층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값비싼 물건을 소비한다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 와서는 이런 사회적인 증거, 댓글 많이 사고 있다면 사고 싶어지는 것이죠. 근데 포모 쪽 나만 외톨이가 되고 나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포감, 그죠? 그런 속에서 그런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노우 효과죠. 스노우 효과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차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원래 스노비란 말은 부정적이죠. 잘난 체하는 속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 까마귀 때 도는데 배누고 가지 않는다는 뜻에서 스노우 효과는 병로 효과라는 말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남들이 따라가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밴드 효과와 반대죠. 밴드 효과라는 것은 마차가 아주 예쁜 힘 있는 마차가 지나가면은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죠. 남들이 하는 걸 따라 추종 매매한다는 것이죠. 구매한다는 것이죠. 그거 밴드 웨건 효과의 반대로 개인화죠. 개인화. 그죠? 개성 취향을 강조할 것인가. 하여튼 이런 패션 광고를 할 때는 많은 질문들,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밴드웨 효과는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의 허영심이나 과시욕으로 인해서 수요가 들어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반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복잡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효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우리 브랜드, 패션 브랜드는 어떻게 광고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들은 다다익습니다. 입체적으로, 그죠? 종합적으로 다양한 관점, 다양한 시각에서 질문해야만이 명확한 컨셉과 카피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패션 광고일수록 해야 할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카시오에서 만든 G샥 광고를 중심으로 하고서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G샥은 카시오가 1983년 첫 시계를 출시한 후에 충격 방지와 독특한 디자인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브랜드로 부상했죠. 그래서 스포츠나 패션, 음악, 예술 등 기타 영역에서 진행하는 협력 프로젝트에서 이 카시오, G샥 브랜드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많이 협업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 동안 인기 모델의 크기를 줄인 버전을 출시하고 또 기술력을 과시하고
성별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서 사용자 수요에 맞춘 더 많은 소형식을 많이 출시해 왔죠. 그러한 확장된 라인업, 그죠?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용 시계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카시오는 자세 충격 방지 시계 브랜드인 지삭의 공식 홍보대사로서 한국의 5인조 걸그룹이자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있지 그룹을 발탁했죠. 자, 여기서부터 브랜드와 모델의 관계, 우리가 패션 광고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있지의 강력하고 개성 넘치는 노래와 시원한 퍼포먼스는 강인함이라고 하는 밴드 개념으로 정의되는 지삭의 비전과 패션 철학과 일치했다는 것이죠. 있지라고 하는 걸그룹은 지샥, 카시오, 지샥 시계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서 구성된 멤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샥이 있지라는 걸그룹을 모델로, 홍보대사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연결고리가 있고 그 연결고리를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 그런 감을 가지고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야 적합성, 조화롭고 소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카시오는 더 많은 사용자, 특히 젊은 여성에게 지샥의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그런 조치, 매체, 수단으로 있지를 발탁했고 그것을 지샥의 여러 광고 영상이나 여러 그런 데서 연결시키고 출연시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있지는 All in us 있지라는 슬로건으로 지샥의 글로벌 홍보대사가 되었고 그 이유는 바로 멈추지 않는 지샥의 정체성과 있지의 도전 정신이 연결된다는 그런 기획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지샥 광고에 있지 모델을 기용해서 실제 제작자는 아니집니다만 소비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광고를 보면서 그렇게 그런 숨어있는 전략, 숨어있는 패션 정신, 기획 의도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때 지샥 브랜드는 소비자들이 공감을 얻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2019년도에 데뷔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그 예지, 리아, 유진, 채령, 윤아의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있지는 그중 멤버의 하나의 리아가 메인 보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2023년 7월 달에 7째 미니 앨범을 발간했는데 그때 나온 앨범의 타이틀이 바로 Kill My Doub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죠. 일본에서도 아주 인기를 얻었고요. 특히 아시아 국가의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으로부터 받는 지지가 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10, 20 세대의 정체성과 가치관, 패션, 철학의 공감대를 가지고 형성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지샥, 카시오 지샥이 있지 모델을 쓴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인기 모델이라서 쓴 게 아니고 이 지샥, 있지가 갖고 있는, 이 지샥이 있지가 갖고 있는 그런 히트곡과 그 가사의 타이틀, 앨범명과 연계해서 지삭 광고의 카피 메시지로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 즉 전달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패션 광고에서 기본 질문이라고 했죠. 그게 정체성과 패션 정신과 철학 그런 것도 연계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인기 있는 모델을 쓴다고 해서 그 광고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샥이 추구하는 그런 철학정체성, 패션 철학과 정체성이 있지 갖고 있는 그런 타이틀 노래와 그들의 활동력, 그들의 인기, 그들의 끊임없는 변신과 연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 리아가 이제 활동을 좀 중지했다고 해서 이제 5인 그룹에서 최근에는 4인조로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4인 모델이 나와서 지샥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품 브랜드 광고는 자, 있지를 활용한 치약 광고 유튜브 자료를 캡처해서 여러분이 보내드렸습니다.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런 말이 있죠. Bet on me. 나에게 투자하라. 그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카트 잡았는데 그 다음에 kill my doubt. 나의 의심을 없애라.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나를 묶을 수 없다. 나를 묶을 수 없다. 이런 카피 그 다음에 타이틀 곡명들이 지샥이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의 정체성 패션 철학과 맞고 소비자들의 감성과 통한다는 이야기죠. 이점이 그것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1020 세대가 갖고 있는 그런 아시아에서 히트치고 있는 그 걸그룹 있지가 갖고 있는 그런 도전정신 정체성 그런 것들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감성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unstoppable me. 결코 멈출 수 없는 나. 결국 나를 멈추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하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 그런 있지의 걸그룹의 어떤 정신, 메시지, 가사, 노래의 정신, 노래의 내용과 지시해 갖고 있는 그런 의미, 정체성하고 연결시켰다는 것이죠. 그런 패션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광고에서 단순히 유명 모델을 쓴다는 게 아니고 그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따라가야 된다.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 상대적으로 이제 명품 브랜드에서 하는 스와치 최근에 칼라 시리즈가 쭉 나왔습니다. 조금 다르죠. 있지 브랜드가 지샥 브랜드가 있지 모델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 그런 타이틀곡 가지고 메시지를 담아서 광고 캠페인을 했다면 스와치는 그냥 제품이 주인공입니다. 제품이 주인공이죠. 그 다음에 다양한 컬러니까 따라서 컬러별로 따로따로 광고를 만들어서 인쇄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좀 색다르죠. 그러니까 메시지 중심이냐? 그 다음에 오메가, 갤럭시, 에르메스를 볼까요? 보면 제품 중심이죠. 지샥이 있지 모델을 쓴 걸그룹을 모델로 써서 모델과 메시지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면 상대적으로 오메가는 갤럭시나 에르메스는 제품 중심입니다. 제품 자체가 워낙 유명하고 브랜드 파워가 있고 충성곡이기 때문에 제품을 중요해서 새로운 모델일 경우에 정직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솜씨다 그럴까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고 그 출시될 때 그 브랜드 신규 모델의 어떤 특장점만 주인공으로 해서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롤렉스나 태그호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숨어져 있는 기술력이죠. 기술력을 보여주고 부품을 보여주고 결합되는 모습, 초첨단 기술을 보여주고 있죠. 상대적으로 기술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이비통. 그 다음에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제품 자체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리프레시 효과, 진부화되고 있는 오래되어 있으면 좀 상투적이고 진부해 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새로운 뉴 프레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광고를 하죠. 명품 브랜드는. 그래서 특별히 품질이나 어떤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왜냐? 충성 고객이 있죠. 제품이 아주 충실하죠. 그러니까 항상 가끔 잊을만 하면은 상기 효과를 주기 위해서 광고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브랜드의 신선도 제고 효과라 그러죠. 그러니까 목표 고객과의 우리 항상 목표 고객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목표 고객과 연대감을 강조하는 것이죠. 인지도 다 되어 있고 충성도가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노출만으로도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광고를 만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세계를 볼까요? 신세계도 어떤 패션 브랜드를 많이 키우고 있죠. 그래서 정직하게 새로운 어떤 전략이랄까 그런 걸 조금 덜 중요시하고 있고
브랜드와 제품을 주인공으로 해서 보여주는 그런 방법이다. 즉 유명 모델이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G샥 브랜드하고 다르다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디올, 베르사체, 보테카 베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하게. 어떤 면에서는 다른 브랜드와 교차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광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인지도 좋고 충성도가 따르고 있고 제품에 아주 안정성이 있고 고품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소비자들한테 리프레시 효과만 주는 광고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즉 따로 새로 메시지나 유명 모델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패션 광고의 기본 질문에 대해서 창작과 기획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감이 아니고 깜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패션 광고는 기본적인 패션 정체성, 패션 철학이 있고 목표 고객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분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패션 광고일수록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화제작인가 충성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구매 심리입니다. 구매 심리 말씀드렸죠. 그 밴드 효과냐, 따라 구매하게 만드느냐, 그죠? 아니면 독자적으로 개성화되어 있는 그런 병로 효과를 주는 선호 효과를 노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소비자들 패션 광고, 명품 브랜드일수록 단순히 배불러는 효과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패션 광고일수록 항상 리프레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크리에이티브의 혁신이 필요하다. 크리에이티브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프로 광고인들의 역할이 돋보인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추구할 목표는 바로 그런 것이다. 끊임없는 크리에이티브의 혁신이다. 광고 기획 창작에서의 변화, 개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결국 원초적으로 돌아오면, 물론적으로 돌아온다면 항상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만들고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여주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고 많이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고 항상 새로운 관점을 생각해서 창작, 프로다운 그런 광고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패션 광고에 대한 기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